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원만하다. 저 사람 참 원만해, 사람관계가. 라는 거는 대단한 칭찬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 사람은 착해. 이거랑도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상사하고 참 사이가 원만해. 김대리는 참 직장 상사랑 사이가 원만해 라는 거는 김대리는 직장 상사한테 참 아부를 잘해 이런 것과 또 다른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물 흐르듯이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 이어나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초점이 아니라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격이 막 이렇게 막 좋고 막 잘 이렇게 뭐 웃고 막 그 사람한테 잘 엉겨 붙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원만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원만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잘잘못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탓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보통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탁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탁 생기면 이거 누구 책임이야? 이거 누가 잘못했어? 뭐 이런 거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럴 때 지금까진 그렇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나는 해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인간관계를 더 원만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들끼리 이제 교수님을 초청해서 출판 기념회를 호텔에서 해드리기로 한 거예요. 지금 같은 이제 뭐 코로나 때는 어렵겠지만 예전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하고서 뭐 호텔 예약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이제 친구들에게 나눈 거예요. 일을 부담을 해서 그럼 너는 예약, 너는 너는 뭐 초대장 뭐 제작하고 막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호텔을 예약하기로 한 친구가 본인이 착각을 하고서 나는 예약이 아니라 이런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서 결국 다른 건 다 진행이 되고 이제 그 동창들한테 동문회에 다 공지까지 나갔는데 그 호텔이 예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약이 안 됐는데 나중에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 룸에는 다른 사람이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초청장은 다 나갔는데 그 룸에 예약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 간에는 네가 예약하기로 했잖아. 뭐 정신이 있니 없니? 뭐 이러면서 막 그 친구를 저 친구 때문에 다 뭐 망쳤어, 행사를 어쩔 거야,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친구는 자 그럼 그 룸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호텔에 먼저 전화 돌려서 아니면 호텔에 직접 가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가. 근데 거기랑 굉장히 그 비슷한 사이즈의 그런 룸이 따로 없겠느냐? 라든지 아니면 원래 있던 그 룸에 예약하신 분을 더 큰 데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옮겨드리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협상을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자 내가 이제 알아봤는데 이만저만해서 그 옆에 룸을 어쨌든 빌릴 수가 있어. 근데 그 옆에는 이제 추가 차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 예산 중에 이런 부분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동문들한테는 그 초대장이 이미 나갔으니까 다시 이제 뭐 카톡 메시지로 룸이 바뀌었다는 거를 재공지를 하자라든지 이렇게 해결책을 내미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다 해결을 하고 나면 뭐 특별히 그 예약을 안 했던 그 친구를 막 그때서 뒤늦게 참 네가 안 그랬지 이러면서 뒤늦게 비난하고 네가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 해결이 났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다 보면 뭐 더 큰 룸에 더 뭐 좋은 상황으로 오히려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이야, 누가 잘못했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을 하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습관들을 들이면 어떤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마케팅 팀에서 이제 제대로 못해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그 고객들의 어떤 그런 니즈에 적중하지 못해서 오픈 행사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도 안 나오고 뭐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기가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뭐 영업팀은 영업팀대로 막 마케팅 니네들 때문에 우리 뭐 매출 안 나와, 관리는 관리대로 어떻게 할 거야, 뭐 투여된 뭐 마케팅 비용은 어떻게 할 거야, 뭐 막 서로 막 그 마케팅 팀을 막 이렇게 질타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 대책을 내놓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원망 대신에 다시 이제 잘해보자고 이제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1차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 문제는 제가 살펴봤더니 고객들의 어떤 반응이 이런 거더라. 그러니까 2차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경험 삼아서 2차는 어떻게 빨리 시급하게 이렇게 일정을 더 땡기고 2차 행사하는 일정을 1차가 이제 망했으니 2차 일정을 더 땡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거를 지금 우리가 실수한 거를 만회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직급이나 어떤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존경을 받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라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가 있죠. 누구 책임이냐고 막 핏대 올리고 화내고 뭐 욕하고 싸우고 이런다고 어떤 일이 해결이 되겠어요. 서로 관계만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바로 어떤 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신과 타인이 어떤 우열이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거는 뭐 대단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다 독자적인 어떤 그런 누구와도 똑같지 않게끔 다 창조된 그런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다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못해,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못해 라는 어떤 그런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저 사람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막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거. 나의 가치관과 어떤 나의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치관과 상식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 틀린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없는 거죠. 나랑 똑같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상식이 다른 사람과의 상식과 똑같지 않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여름에 여직원들 민소매 입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럼 반바지 남자 직원들 반바지 입고 출근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이러는 거 있고 그리고 회식은 뭐 참여하기 싫으면 그건 자유롭게 참여. 요즘은 회식도 못하지만 참여 싫으면 안 해도 돼 라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업무 연장이니까 참여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일만 똑바로 해면 된다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일이 끝났으면 이제 후배 신입사원들 이제 주니어들이 내 일이 끝났으면은 당당하게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가면 그래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컨디션 조절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시니어들은 이제 그 남은 일 있으면 일해야 되는 거고 라고 생각하는 선배들이 있고 아니 저렇게 주니어들이 말이야 그 본인 일 끝났다고 해서 저 선배들은 같은 팀에 있는 선배들은 그 일하고 있는데 복사라도 하고 심부름이라도 해야지 저렇게 간다고 싹수가 노랗다는 동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를 나랑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틀렸다가 아니라 당연히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뭐 다른 거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대단히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죠. 부부지간 더하죠 뭐. 같이 살아도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떠세요? 안 그러세요? 그래서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은 로또다. 맞는 게 맞을 때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데 결혼을 했지? 우리가 결혼한 건 미스테리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뭐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매일 싸우겠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배우자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 거다. 그가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그를 비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노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노력하면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에.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마찰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분노를 일으키면 그 분노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센 에너지이기 때문에
냉정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노가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이거를 막 냉정하게 탁 누르는 사람이 무슨 뭐 공중부양할 정도로 뭐 도인이 아니고서야 그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뭐라 그러는 거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나한테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핏대 세우면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이제 막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같이 막 핏대 세우고 삿대질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랑 아니면 그렇게 그 사람이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굉장히 냉정해지는 그런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냉정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인간관계에 원만하다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거는 이제 훈련할 탓이라는 거죠. 훈련. 누가 어떻게 내 성질을 건드려도 절대로 나는 그 사람 감정에 놀아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감정에 원래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마음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가 난리를 치면 칠수록 나는 점점 더 냉정해진다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도발할수록 지금 나를 도발해서 쥐고 흔들려고 그러는 거구나. 뭐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대응해 줄 수는 없지. 난 냉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떤 건가 하면 미리 그렇게 나는 꼭 그렇게 해야지 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 자체가 내가 이제 그 전직 나가면서 방탄복을 딱 입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적진에서 이렇게 총을 나한테 막 그런 막 모욕적인 얘기, 막 기분 굉장히 막 확 나를 도발하는 얘기를 하는 게 탁 총을 쏜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니면 화살을 탁 쏜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게 이제 방탄복이 있으면 탁 막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상처 입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방탄복을 미리 딱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누가 나를 도발하려고 할 때 점점 더 냉정해지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처음부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말이죠. 회사에서 이제 준비 없이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직장 상사한테서 도대체 진급 떨어져 그렇지 않아도 또 막 열받아 있는데 막 그러니까 진급이 떨어지는 거야. 왜 이제 진급 떨어졌는 줄 알겠어? 막 이런 식으로 직장 상사가 도발했다고 치자고요. 완전히 열받게. 그런다고 해도 그렇게 내가 직장 상사가 도발해도 나는 더 냉정해져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가 없으면 그거에 그냥 막 이렇게 맞고서 막 또 막 치명적으로 막 사망, 장렬하게 전사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방탄복을 입으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깨지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동료와의 관계도 깨지지 않는데 상대방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전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또 볼까요? 신뢰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떤 건가 하면요.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신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과 아니면 저 사람을 불신하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과 대단히 많이 차이가 있겠죠. 내가 굉장히 이제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아닌 척 하더라도 어떤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부정적으로 누구를 생각하면 그 감정이 그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싫어하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이제 내가 팀장인데 김 과장한테 이제 이번 달 어떤 매출 전략을 짜서 이제 직원들과 함께 이제 같이 공유해서 이번 달 매출을 이제 100%를 올려보자. 매출 달성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를 정말 용기를 주고, 자, 이번 달 화이팅! 김 과장. 직원들, 팀원들하고 이번에 정말 내가 믿어. 정말 잘해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속으로, 아이고, 네가 그걸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이번 달 네가 꼭 했으면 좋겠어. 정말 회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번 달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원래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내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속으로 네가 되겠냐?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 김 과장이 이미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 그 팀장에 대해서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이미 신뢰하거나 정말 그렇게 존경하거나 의지하거나 나를 믿어주는 걸 고마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 이게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회식 자리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이제 뭐 덕담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뭐 이게 누구 이제 한 사람씩 칭찬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부하 직원이 있어요. 근데 막 아우 김 과장 뭐 아주 요새 아주 그렇게 잘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참 든든하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심이면 진심으로 전달이 되는데 평소에 이제 김 과장이 생각하는 거죠. 속으로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괜히 오늘 회식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지 뻔히 다 알아요. 이렇게 되면 원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이어지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어떤 대하는 거, 이런 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로 아닌 척해도 상대한테 마음은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또 볼까요? 다섯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예, 이건 상대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인 거죠. 내가 타인과 인간관계를 잘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선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을 신뢰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이제 결점이 있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사람인데 물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이제 컴플렉스는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김 과장이에요. 근데 김 과장인데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랑 1대1로 대면해서 어떤 걸 이제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하는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함께 있는 동료나 이제 박 과장한테, 박 과장, 내가 부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어느 업체랑, A라는 업체랑 이제 이제 수출 관련된 이제 협의를 할 때 나랑 같이 동석해주지 않겠어? 내가 1대1로 이런 협상하는데, 대단히 취약한 스타일이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난 아무래도 그런 점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 같이 날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박 과장이 그래 같이 들어가요. 막 이러면서 같이 들어와서 같이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 과장 같은 경우는 숫자에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 과장인 나는 숫자에 굉장히 강한 거예요. 박 과장 그거 내가 한번 봐줄까? 그거 숫자와 관련된 거는 일단 내가 보는 게 좀 빠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의 어떤 그런 단점을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런 거 나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다. 박 과장과의 굉장히 이렇게 돈독한 유대관계를 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대로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그런 나 자신을,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나는 이거는 잘 못해. 그렇지만 이런 거 굉장히 잘해. 그래서 최고의 어떤 그런 효용을 올리기 위해서 나는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할 거야.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이제 지금 박 과장이랑 이제 예를 들었는데 뭐 박 과장 뿐이겠어요? 직장 상사와도 아니면 또 다른 동료와도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죠. 자, 6번째 볼까요? 마지막인데요.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하고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유난히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얘기하는 그런 떠벌이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보면. 그게 습관이 된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주목을 끌려는 이유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길게 보면 이제 잠깐은 이제 주목을 받거나 사람을 자극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회의 시간에 막 와서 팀장님, 지금 임원들 회의 시간에 난리 났습니다. 누구 하나 금방 잘리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 어떤 업체는 완전히 날아가게 생겼고요. 막 이렇게 막 왜곡하고 막 떠벌렸다고 치자고요. 처음에는 이제 팀장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 들여다보니까 그래? 막 이렇게 믿었다가 나중에 보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이 친구를 이제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직장 상사의 어떤 신뢰를 잃으면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원만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내가 과장하고 있나? 혹시 왜곡시키는 거 아닌가? 굉장히 팩트 베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나 스스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6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있어서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이게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난 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오해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어떠한 나의 캐릭터를 갖고라도 인간관계는 굉장히 원만하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6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6가지에 내가 부합하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를 더 그런 기질을 더 보완하고 더 능력을 키워나가면 분명히 앞으로의 인간관계에 훨씬 더 원만하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